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엔 까미노 영화입니다. 오엔노 순례길 17일차예요. 17일차 걷고 있습니다. 오늘 어김없이 오엔노 순례길 소개하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엔노 순례길은 일본의 시코쿠라는 섬에 있는 88개의 절을 도는 거를 바로 오엔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을 무슨 상 이렇게 해가지고 오엔노 상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지금 오엔노 상이 돼서 17일째 걷고 있어요. 물론 17일 전체 다 걷는 게 아니라 지금 17일 중에 한 3일은 하루는 비가 오고 하루는 서핑을 좀 하고 하루는 좀 쉬고 이런 시간들을 갖고 지금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걷는 거는 14일째 걷고 있는 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그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 도쿄 위쪽으로는 눈이 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쪽은 좀 이렇게 남쪽이라 많이 따뜻하고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25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도 날씨를 보니까 다음 주 후반에 가면 23도, 24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아무튼 좋은 날씨를 예, 좋은 날씨에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바닷가 옆을 끼고 가고 있는데 경치가 아주 좋아요. 오늘 오전에 아침에 출발을 해서 26번절은 산 위에 있어요. 그 26번절을 하나 갔다가 지금 27번으로 가는 길인데 27번까지는 한 30km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안에는 못 갈 것 같고요. 그 전에 있는 온천이 하나 있더라고요. 온천에 가서 온천까지 가서 온천에서 온천을 하고 좀 캠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3일째 또 못 씻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좀 내 스스로도 냄새가 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캠핑을 한다는 게 말이 캠핑이지 노숙이에요, 노숙.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냥 노죽구가 그 노숙을 의미하는 건데 밖에서 그냥 자는 거. 어제도 물도 없는 화장실도 없는 그런 곳에서 자는 거예요. 그냥 텐트 치고. 근데 어제는 그래도 좀 큰 도시가 나와가지고 슈퍼마켓에서 고기, 두부 이런 걸 사가지고 가지고 있던 김치가 이제 날이 따뜻해지니까 많이 익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먹기가 좀 힘들어서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지금 아주 맛있더라고요. 돼지고기 넣고 두부 넣고 김치 넣고 김치찌개 끓였더니 맛있어서 어제 먹고 저녁에 먹고 아침에 또 먹고 그래도 남아서 점심에 먹을 거를 이렇게 싸가지고 좀 가고 있어요. 어떻게 먹을 걸 싸갖고 가나? 그 일본에서 김치를 팔거든요. 근데 김치가 이제 새고 냄새 나니까 안 새게끔 그 통에 넣어서 팔아요. 근데 그 통이 플라스틱으로 된 통인데 무슨 통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통이에요. 그냥 플라스틱으로 된 그 뚜껑 돌려서 쓰는 통인데 아주 밀폐력이 좋아가지고 국물 같은 게 안 새요. 그래서 김치를 사서 먹고 그 통을 이렇게 휴대용 그 도시락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저녁에 좀 밥이나 국 같은 걸 많이 끓여서 밥과 국 같은 거는 점심까지는 제가 한 여름에 다녀봐도 그 전날 저녁에 한 밥이나 국이 그날 다음날 점심까지는 쉬지 않고 잘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점심까지 해결하고 다시 또 저녁에 밥을 하고 그 밥으로 또 다음날 점심까지 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다가 또 맛있는 것이 나오거나 그러면 사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오늘은 쌀이 이제 어제까지 다 떨어져가지고 오늘도 쌀을 사야 하는데 쌀이 그 1kg 단위로 파는 건 큰 마트가 1kg 단위로 팔고 그 500g 단위 뭐 이렇게 작게 팔고 좀 큰 마트가 아닌 곳에서는 2kg 단위로 팔기 때문에 2kg는 좀 무거워요. 갖고 다니니까. 그래서 좀 큰 마트 나오면은 하나 사고 편의점 가도 팔긴 파는데 너무 또 거기는 소분해가지고 비싸요. 또 편의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큰 마트가 나오면 쌀을 좀 보충해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 우리 물집 예방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번 시간은 물집 예방 관련해서는 그 전 영상을 좀 찾아보세요. 좀 이렇게
제가 업로드하는데 시간이 많은 이렇게 오랫동안 영상을 찍으면 업로드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가 데이터가 좀 안 좋아가지고 오늘은 여기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간단합니다. 치료 방법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군대 갔다 오셨으면은 다들 아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물집이 잡히면은 그 물을 빨리 빼줘야 합니다. 안에 고인 물들을. 그래야 이 밖에 피부와 속 피부가 빨리 붙어요. 빨리 붙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물을 빼주느냐? 간단해요. 바늘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빼주는 건데, 중요한 건 바늘로 구멍만 뚫고 소독을 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소독을 하고 바늘로 구멍을 뚫고 물을 빼내면 뚫린 구멍이 금방 막혀요. 막히고 또 물이 고여요. 여전히 몸에서는 거기가 뭐가 이상이 있는 줄 알고 계속 물을 보내요. 물이 고이게 돼요. 그러면은 물이 있으니까 겉살과 속살이 안 붙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을 계속 없애줘야겠죠. 계속 빼줘야 돼요. 그래서 바늘에다가 실을 꿰어가지고 실도 같이 통과시킨 다음에 실을 그대로 좀 잘라줘요. 실을 남겨두고 양 끝을 한 1, 2mm씩 남겨두고 1, 2mm 좀 적네요. 0.5mm씩 남겨두고 잘라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실을 타고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고여도. 그렇게 되면 거기가 빨리 아물게 됩니다. 붓게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소독을 잘해줘야 합니다. 거기가 그 어제도 말했지만 상처가 잘 아물기 위해서는 적당한 습도와 멸균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 그래서 그 소독을 해주는 실과 바늘로, 그리고 표피 자체도 살 자체도 소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바늘로 구멍을 뚫어줘야 돼요. 이제 가실 때 그 소독 양품을 어떻게 챙겨가야 하나, 액체로 된 그 소독약을 챙겨가야 하나, 그거 말고 요즘은 그 올리브영 아니면 약국 가시면 알코올 수압이라는 걸 팝니다. 알코올 수압.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핸드폰 그 앞에 강화유리 붙일 때 거의 시켜보시면 아실 거예요. 동봉대에서 와서 이렇게 종이처럼 우리 주사 맞을 때 쓰는 솜 있잖아요. 얇은 솜, 그 소독된 솜. 그렇게 생긴 것을 알코올 수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휴대폰 강화유리 붙일 때 그게 따라오잖아요. 그걸로 이제 그 닦고 나서 붙이라고. 그게 이제 소독약인데 그 알코올 수압을 사가지고 가면 편합니다. 쓰기가. 그게 알코올 수압도 있고 포비돈, 우리가 빨간 약 있잖아요. 그 수압도 있을 거예요. 원하시는 대로 사가셔서 소독을 하고 실과 바늘도 거기 이제 그 솜으로 한번 소독을 해주고 거기를 통과시키고 자르는 다음에 저녁에는 그대로 하고 주무세요. 바세린을 바르고, 바세린 편을 보시면 왜 바세린을 바르라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발편, 그러니까 물집 예방 발편을 보시면 바세린 왜 바르라는 거야 알 거예요. 그거 보시고. 얼굴이 잘 안 보이네. 그 다음에 그 소독을 하고, 중요한 건 저녁에 잘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발을 딛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럼 걸을 때는 어떻게 해요? 걸을 때는 그대로 실을 꿰 놓은 상태에서 그 종이 테이프를, 종이 반창고 있어요. 종이 반창고를 그 면적 그 부위에다가 이렇게 잘 감아주세요. 넓게, 좀 약간 넓게 넓다 싶을 정도로. 발가락이나 뭐 그런 곳에 물질 잡혔으면 이렇게 종이 테이프 감기가 쉬울 거예요. 너무 두껍게 감지 마시고, 너무 두껍게 감으면 발에 이물감, 그러니까 뭐가 좀 걸리는 느낌이 있어서 상당히 좀 귀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이렇게 덮어준다는 생각으로 그 대신 약간 위아래로 넓게 붙여주시고 걸으시면 되고, 발바닥이 생겼다. 발바닥 같은 경우도 똑같이 실을 껴놓고, 발바닥은 발볼까지 이렇게 발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발볼이 있으면 발볼을 전체적으로, 발이 있으면 발 끝에서 이쪽 끝까지 발바닥 부위만 물집에 잡혔더라도 테이핑은 발 전체로 해주세요. 왜냐면 그 발 부위만, 이만큼 있는 부위만 하게 되면 금방 떨어져요. 왜냐면 계속 걷기 때문에, 계속 힘이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떨어지니까 전체적으로 넓게 길게 발볼을 위에까지, 발등까지 올라올 수 있게끔 넓게 해주세요. 그래야 안 떨어지고 오래 갑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저녁에 다시 실 빼고 저녁에 좀 이렇게 많이 만져봐서 붙은 것 같다 그러면 그대로 놔두시고 자고 주무시고, 그러면 아직도 거기가 좀 벌어진 것 같아 그러면 물이 좀 고이는 것 같아 생각이 들면 다시 한번 바늘로 실을 해서 저녁에 주무시고, 그리고 또 이제 다음날 아침 상황 봐서 결정을 하세요. 빼고 갈지 한 번 더 테이핑을 하고 갈지. 웬만큼 붙은 것 같은데 그러면 실은 하지 마시고 테이핑만 하고 가보세요. 저녁에 또 생기면 다시 또 그걸 반복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소독하고 치료를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잘못해서 그게 균이 들어가게 되면, 나쁜 균이 들어가게 되면 그 주위가 빨갛게 변하기 시작하니까, 주위가 빨갛게 변하고 가렵기 시작한다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빨리 소염 진통제를 먹어야 돼요. 소염제를 뭐 항생제를 드시거나. 근데 소염제, 간단한 소염제로 우리가 뭐 근육 이완 소염까지 같이 되는 그런 약들이 있거든요. 꼭 가셔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가 소염 진통, 근육 이완제, 뭐 이 정도는 챙겨가시는 게 좋아요. 보면 한두 번쯤은 이렇게 문제가 오거든요. 소염 같은 경우에는, 소염 진통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사셔서 매달 정도 가져가시고, 또 다음 편에서 기본적으로 가져갈 상비약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거기가 부위가 주위가 빨갛게 변하고 가렵기 시작한다, 아니면 빨갛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빨리 소염제를 드셔줘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탈이 안 나는 거예요. 예방법은 딱히 없어요. 그게 아예 딱 예방법이 아니라 치료법은 그거 말고는 걷지 않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걷지 않고 쉬어서 그걸 빨리 낫게 해주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좀 부위가 크다 그러면 그냥 하루 쉬세요. 하루 쉬어주고, 왜냐면 갈 날이 더 많기 때문에 쉬어주고 그렇게 운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자, 오늘 간단히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뭐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 좋은 치료법이 있으면 리플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셔야 실시간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1000명이 안 돼가지고 실시간 방송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엔도 순례길에서 까미노 형이었습니다. 부엔 까미노. 안녕하세요. 안녕.